저는 고향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이 이야기를 쓰기까지 오래 걸렸죠.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나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전 어려서 부모님의 권유로 성악을 전공했어요. 예중, 예고, 그리고 대학교까지 성악과에 입학하였죠. 하지만 앞날이 창창하던 대학 시절,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돌아가셨죠. 제 인생에서 가장 최악인 날이었습니다. 놀랄 겨를도 없었고 그저 슬픔을 달랠 수밖에 없었죠. 하나뿐인 엄마가 쓰러지지 않게 옆에서 최대한 보필하면서 말이에요. 아이고, 현미 아빠. 내가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갑자기 가버리면 어떡해요? 나는 어쩌라고, 응? 안 그래? 엄마, 기운내. 내가 있잖아. 이렇게 울면 아빠가 마음 편하겠어? 조금 수술러 보자. 어? 엄마, 그만 울어. 불쌍한 우리 딸.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아빠 없는 애가 될 수 있다니, 어? 아니, 이건 아닐 거야, 정말. 아니야. 그렇게 세상에 엄마와 저 단둘이 남게 되었어요. 그렇게 집은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고, 저희는 이사도 가야 했어요. 그리고 전 대학도 중퇴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돈이 많이 드는 성악은 할 수 없었거든요. 대신 보컬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컬 선생님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다행히 같은 과 선배가 저를 좋게 봐준 덕분에 일자리도 마련할 수 있었어요. 슬프지만 전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엄마를 잘 모시기 위해서라도 전 열심히 일을 해야 했어요. 엄마도 참 슬퍼하셨지만 그래도 이겨내셨고 시간이 흘렀죠. 그렇게 몇 년은 일을 하고 차곡차곡 돈을 모았을 때 선배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 봤을 때 정말 귀하고 부티가 나더라고요. 직업은 수의사였습니다. 누구나 그러하듯 연애를 했고 결혼을 준비해 나가게 되었어요. 문제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저를 완강히 반대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반대를 무릅쓰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저희 엄마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그때는 참 그 남자가 좋더라고요. 너 그렇게 남자가 반대하는 집에 시집가면 고달픈 거야. 네가 제대로 대학만 졸업했어도 이 꼴은 안 당할 텐데. 아휴, 이럴 때 네 아빠가 참 원망스럽다. 딸 하나라도 있는 거 번듯하게 시집 보낼 정도만 해놓고 떠나지. 귀한 딸 힘든 걸 보기 싫어. 엄마, 나 이현미야. 걱정 마. 그리고 시댁에서 처음엔 마음에 안 들어 하실지라도 살다 보면 괜찮을 거야. 안 그래? 무엇보다 지금 이 사람도 참 믿음직스럽고 잘 살게.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걱정 말고 나 잘 살기만을 바래줘. 어? 걱정 말고. 살다가 혹시라도 힘들면 그냥 괜찮으니까 언제든 돌아와. 알겠지? 엄마는 다 괜찮아. 시엄마 아주 표정도 대단하던데. 엄마가 매우 걱정하셨지만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 결혼식에서 시어머니는 신부 대기실에 한 번도 들어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전 결혼식 사진 중 시어머니와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답니다. 그 정도로 절 매우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그렇게 호된 시집살이가 시작이 된 것이죠. 처음엔 남편이 저를 많이 두둔해줬고 제 편이 되어주었기 때문에 살기 괜찮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언젠간 돌아설 거라는 믿음 하나로 버티고 버텼죠. 당연히 귀하게 키운 아들, 아까운 건 사실이니까요. 예술했다는 애가 감각도 없고 보니?
뭐 성악했다고? 그럼 뭐하니? 대학도 못 나왔는데 내가 내 친구들 만나면 네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우리 시연이 수의사 만들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기껏 고졸이랑 결혼을 시키다니. 아유 분통해. 대학은 정말 형편상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픈 구석 찔러가면서 말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님. 부탁드려요. 엄마, 그 얘기 좀 그만해요. 뭐 수의사도 별거 아니지. 그래도 현미 보컬 학원 쪽에선 굉장히 실력 있는 선생님이야. 기성 가수들도 많이 레슨 받으러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무시하지 마, 엄마. 그러니까 그냥 현미 좀 예쁘게 봐줘요. 예쁘게 보긴 제가 뭐 볼 게 있다고? 우리 집 개만도 못하지. 우리 쫑이 봐라. 얼마나 귀엽고 말도 잘 듣니? 내가 개만도 못한 며느리 드릴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아유, 우리 쫑이 이리 와봐. 이쁜 쫑이. 아유, 이쁘다 이뻐. 가수라고 해봤자 딴 딸 아니니? 걔네들이 레슨 받으러 오는 게 뭐가 그리 대수야? 어디 수의사한테 갖다 대냐? 아유. 시어머니는 늘 제게 개만도 못하다고 하셨어요. 정말 참을 수 없는 치욕이었죠. 개를 좋아하는 시어머니는 늘 개가 우선이었고 절 홀대하셨어요. 하지만 아마 제가 기대에 충족되는 며느리였다면 그렇게 개와 비교하지도 않았을 테죠. 속상했어요. 그리고 제 자존감은 말할 것도 없이 하락해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 거라고는 상상도 해보지 않았으니까 말이에요. 어머니, 저 이제 출근해 볼게요. 쫑이 밥도 줬고 물도 다 갈아줬어요. 오늘은 레슨이 좀 늦어져서 아마 늦을 것 같아요. 뭐? 쫑이 밥에 영양제 뿌려놨니? 에휴, 이런 거라도 네가 제대로 해야지. 안 그래? 네가 이 집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 도우미 아줌마 있지? 잘난 남편 만났지? 걔라도 잘 보필해라. 알겠어? 그리고 그깟 레슨 딴 따라 하는 게 뭐가 그리 좋다고? 딴 따라 하라뇨, 어머니. 요새 보컬 쪽도 굉장히 전문적이라고요. 그리고 전 걔를 보필하러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은 아닙니다만. 어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아주 배운 거 없다기로써니 이젠 아주 날 잡아먹겠다. 쫑아, 물어버려 확 그냥. 말이 안 통해. 전 너무 어이가 없었죠. 시어머니의 적극적인 학가 권유로 학가를 하게 되었지만 사는 내내 정말 감옥 같았어요. 늘 개수발을 들게 하셨고 전 이 집에서 쓸모가 없는 사람이니 개수발을 적극적으로 들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참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와 친해지고 싶었어요. 남편의 와이프로 인정을 받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축가 제의가 하나 왔습니다. 종종 지인들의 축가를 불러주기도 했었는데 이번엔 아는 분의 적극적인 섭외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가서 일을 하는 것만큼은 너무 좋았어요. 성악가를 꿈꾸기도 해서 남 앞에서 이렇게 주목받는 걸 좋아했거든요. 내가 우리 현미 씨 추천했잖아. 깨꼬리 같은 목소리. 그 집이 좀 대단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해요. 축하는 지인들만 맡아봐서 해봤는데 이렇게 소개받고 하는 거니 더 떨리네요. 준비 잘해서 한번 해볼게요. 아유, 현미 씨라면 아무 걱정 없지. 다들 이 업계에서 소개해달라고 난리야. 내가 며느리만 일찍 안 봤어도 우리 며느리로 찜하는 건데. 에이,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여하튼 축가 준비 잘해볼게요.
그리고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좋게 봐주신 거니까. 그렇게 축가를 하기로 하고 연습을 했죠. 그리고 그 결혼식에 축가를 가서 축가를 부르고 난 뒤였어요. 그 하객 중에 시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바로 뒤를 휙 돌아보셨고, 시어머니 옆에 계시던 저를 알아봤던 지인분이 말씀을 꺼내더라고요. 절 알아보시는 것 같길래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 시어머니 쪽에 다가가서 인사를 드렸죠. 하지만 시어머니 표정이 일그러지더라고요. 어머, 저거 시연이 저 아니야? 며느리 같은데? 그때 내가 결혼식장에서 보고 인상 깊어서 기억나, 저 얼굴. 아니야? 맞는 것 같네. 아니, 제가 왜 저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 아니, 친구인가? 원래 제가 좀 부탁을 거절 못하는 편이기도 해. 오늘 축가 불러준다고 한 친구가 오늘 저 친부인가 본다. 여기서 다 만나네.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늘 결혼식 오시는 게 여기셨어요? 그럼 같이 올 걸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시연이 저 맞지? 긴가민가 했네. 아니, 노래 너무 잘 부르더라. 너무 예뻤어. 어쩜 신부보다 예쁘면 돼? 내가 딱 눈썰미가 있지. 결혼식에서 한 번 봤는데 기억이 나지 뭐야. 아유, 너는 참 며느리를 보고도 인사도 안 한다니. 시어머니 지인이 그렇게 반갑게 맞아줬던 것도 잠시, 시어머니는 빨리 가야 한다며 제 팔을 잡고 결혼식장을 나가시더라고요. 전 영문도 모른 채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 식장을 빠져나갔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밖에 나와 저에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소리를 지른 이유는 본인의 체면이 떨어진다고 하는 이유에서였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냥 기가 차더라고요. 아유, 이게 왜 망신이야? 너 축가 부르고 다니니? 아니, 여기가 어떤 결혼식인데 다 내 친구들 오는 자리라고. 네가 이런 데 와서 노래나 부르는 딴따라면 내 체면이 뭐가 되니? 내 친구들은 다 너 성악가인 줄 아는데 아유, 창피해 정말. 네? 성악가련요. 성악을 전공한 건 맞지만 어머니, 그동안 절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신 거예요? 아니, 보컬 레슨이 뭐가 어때서? 시끄러. 내가 그런 딴따라 며느리로 맞이하려고 우리 시연이 그렇게 키운 줄 알아? 아우, 진짜 창피해 아주. 이제 내 친구들한테 소문 다 났을 거야. 넌 어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들어, 알아? 아빠도 없어, 대학도 안 나와, 집도 가난해, 딴따라야. 도대체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아주 시연이가 뭐에 미쳐서 너랑 결혼을 했는지 지금이라도 당장 엎어버리고 싶어 아주. 아유, 진짜 분통스러워. 얼굴 화끈해서 정말 기가 막혀. 어머니, 너무하시네요. 이것도 제 직업이고 전 축가 부르는 거 전혀 창피한 적 없어요. 어머님이 강아지 챙겨주고 저보고 집에서 쓸모없다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참으려고 했지만 오늘 하신 말씀은 정말 선을 넘으시네요. 저도 돌아가신 아빠랑 엄마가 귀하게 키워준 딸이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존재 자체가 잘못이지. 오늘 내가 겪은 수치에 비하면 이런 막말은 아무것도 아니야. 알겠어? 아유, 꼴시려 정말. 그 길로 시어머니는 택시를 타고 혼자 가버렸어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멍하기도 하고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지라는 생각과 함께 도대체 슈가를 부르는 게 왜 잘못이고 어머님께 창피한 일인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 길로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쫑이를 목욕시키라며 큰 소리로 말하면서 방문을 닫아 버리셨습니다. 그런 존재였죠. 또 어디 들렸다 왔나 보지? 하여간 마음에 안 들어. 쫑이나 목욕시켜놔. 네가 할 일은 그것뿐이다. 말도 섞기 싫으니. 제가 이렇다 할 대답도 없이 어머님이 문을 닫아버렸죠. 그리고 전 오늘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겠다는 것과는 반대로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처음 보는 화에 저도 당황스러웠죠. 아니, 뭐하러 축가를 하러 다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나가서 노래를 부르고 싶냐? 엄마가 당연히 싫어하지. 가뜩이나 널 안 좋게 보시는데 내가 그럼 가운데서 뭐가 돼? 나도 너 축가 부르고 다니는 거 마음에 안 들었어. 뭐? 자기 지금 나한테 그게 할 말이야? 어이없다. 자기도 그런 마음속에서는 내가 조금이라도 창피하다고 생각한 거야? 창피가 아니라 그냥 고상하게 있을 수는 없냐는 거지. 너 보컬 레슨하고 이러는 거 아무 말 안 해. 근데 나서거나 이런 건 하지 마. 엄마가 진짜 싫어하셔. 그리고 쫑이한테 잘하고. 엄마 쫑이라면 끔찍한 거 알잖아. 그럼 반이라도 먹고 들어갈 거야. 내가 이 집에 개보러 시집 왔어? 도대체 나랑 결혼을 왜 한 거야? 자기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 안 했어. 알아? 아, 왜 이렇게 발끈이야? 아휴, 피곤하다. 엄마랑 너 사이에 지쳐. 어른들 말이 딱 맞아. 반대하는 결혼했더니 참 피곤하다.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와의 결혼을 후회하고 있는 말투였거든요. 저 역시 정말 이렇게 어려운 길이었다면 가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들면서 정말 모든 게 자책감이 들었어요. 친정엄마는 왜 이렇게 보고 싶던지 제가 주저앉아 울고 있자 남편은 그제야 미안한지 달래주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죠. 아, 미안해. 울지 마. 내가 말실수했어. 엄마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화가 나서. 나도 갑자기 욱해가지고 미안해 정말. 다신 그런 소리 하지 마. 정말 내가 이 집에서 누굴 믿어야 해? 어머님도 그렇게 보는데 당신마저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서. 남편과 화해를 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아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참 이 상처가 쉽게 가시지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 갔어요.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 것도 모자라 매번 친정에서 배운 거 없다는 식으로 무시하기 일쑤였거든요. 정말 힘들어진 나날들이었죠. 저 역시 지지 않으려 했지만 외로워져 갔어요. 난 목표가 너랑 시연이 이혼시키는 거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허락했지만 아직도 우리 시연이 나가면 어디 가서 소개해달라고 줄 섰어. 알아? 네가 꼬이지만 않았어도 호적은 깨끗할 텐데 네가 할 일은 그냥 개집사 그 이상도 아니야. 제가 왜 개집사를 해야 하는데요? 이제 못해요, 어머니. 그리고 시연 씨와 제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아주세요. 어떻게 어머님이 되셔서 아들의 이혼을 바랄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정말 끔찍하네요, 어머님. 누가 너 같은 애랑 결혼할 줄 알았냐고.
아직도 너만 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나. 너 우리 쫑이한테 화풀이라도 하는 거 아니니? 아주 쫑이 괴롭히면 가만 안 둔다. 알겠어? 너보다 귀한 애야. 넌 걔만도 못한 애고. 그러니까 잠자코 내 말이나 따르다 조용히 이혼하고 나가면 그만이야. 알겠어? 시연이가 질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나가 떨어져. 알겠니? 아니요. 전 이혼 못해요. 누구 좋으라고요? 저랑 시연씨 문제 없고 어머니 하나가 문제라면 저희가 분가하면 그만이에요. 어머님은 일부러 나가 떨어지라는 식으로 저에게 늘 아픈 말만 되풀이했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이가 악물어지더라고요. 남편과 더 잘 지내야겠다는 마음 말이에요. 절대 시어머니 뜻대로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이 틀렸죠.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지쳐가던 남편, 점점 저에게 뭐라고 하기 시작하더니 서서히 변해가더라고요. 네가 엄마 좀 잘 맞춰두려라. 나 진짜 퇴근하고 올 때마다 엄마 뭐라고 하는 소리 듣는 것도 스트레스 받아. 알겠어? 아, 내가 괜히 그래? 어머님이 날 얼마나 쥐잡듯이 잡는지 알면서 지금 나한테 더 잘하라고 그러는 거야? 원래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거 알잖아. 좀 알면 더 딸처럼 굴란 말이야. 그러면 엄마가 덜 하시겠지. 엄마 강아지 그렇게 예뻐하는 분인데 인정이 없겠냐? 네가 우리 엄마를 몰라서 그래. 네가 좀만 더 잘하면 곁을 내주실 거야. 알겠지? 남편은 저에게 오히려 더 잘하란 식으로 화를 내기 시작했죠. 점점 감당하기 어려워지더라고요. 내가 왜 결혼을 했나 싶은 생각과 함께 이런 취급을 받으려 결혼한 건 아닌데 라는 생각 말이죠. 시어머니에게 그냥 이혼해주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었기에 전 변호사를 찾아가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이혼을 요구하였어요.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더라고요. 아, 참나. 정신적 피해 보상? 니까짓 게 지금 나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원해? 아, 그래. 우리 아들이랑 이혼만 해준다면 돈이라도 지어주고도 이혼시키지. 나가 떨어져줘서 고맙다 아주. 애초에 돈을 노리고 결혼을 한 거겠지. 안 그러니?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아줌마. 원하는 대로 돼서 참 좋으시겠어요? 잘 살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귀한 아드님 좋은데 장가 보내시고 두 발 뻗고 주무세요. 과연 그 인성에 좋은 며느리가 들어올 수나 있을런가 모르겠지만 해방이다 나도 이제. 전 그렇게 이혼을 했어요. 남편은 그제야 본인이 했던 행동들이 후회가 됐는지 전화가 와 분가를 하자고 하며 이혼을 말렸어요. 하지만 때는 늦었죠. 전 너무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이제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거든요. 내가 미안해 정말. 다 내 잘못이다. 우리 분가하자. 내가 너무 네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했어. 안 그래? 미안해 정말. 이제 와서? 됐어. 이미 끝난 일이야. 진작 잘하지 그랬니? 이제 네 전화 받는 것도 싫으니까 다신 전화하지 마. 더 이상 네 그림자도 볼 일 없었으면 해. 전 그렇게 새 인생을 살 준비를 했어요. 오히려 일에만 집중하려고 하니 더 에너지가 샘솟더라고요. 그래도 결혼 생활을 3년 정도는 했기 때문에 제가 3년 동안 얼마나 찌들어 있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전 본격적으로 제 일을 확장하기 시작했죠. 레슨뿐만 아니라 전문적으로 축하팀을 만들어서 결혼식이나 행사에 축하 공연을 하는 팀을 만들어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승승장구였죠.
오히려 이혼을 하고 나니까 제 일이 더 잘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축가팀을 만들고 나서부터는 공연도 많이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수입이 괜찮아지기 시작하니 다시 공부를 하고 싶더라고요. 늦은 나이였지만 실용음악과에 진학하고 졸업을 하였고 대학원을 진학했어요. 돈을 벌면서 대학원까지 다니느라 몸이 2개라도 모자랐지만 오히려 바쁘게 살다 보니 제 어두운 과거도 잊혀 가더라고요. 그리고 전 강단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시간제 강사이지만 교수를 꿈꾸며 말이죠. 보컬 레슨을 하다 보니 남들 가르치는 것이 정말 즐거운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제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을 때 축가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날은 저녁 결혼식이었고 아침 점심 축가가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바쁜 날이었죠. 하루 3탕 뛰는 것이 바빴지만 저희 축가팀으로 들어온 것이었기 때문에 주저앉고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침 점심 축가를 마치고 부랴부랴 저녁식장에 도착을 했어요. 그 결혼식 신랑을 보고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바로 제 전남편이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신부 측 부모님을 보자마자 느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점심에도 뵌 분들이라고요. 지금이 3번째였죠.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안색이 안 좋으셔서. 아니야. 괜찮아. 그냥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데 그래도 해야지, 프로처럼. 걱정해줘서 고마워. 우리 오늘도 잘해보자. 선생님, 너무 안 좋으시면 그냥 들어가 보시는 게 동은이가 대신 부르면 돼요. 그러다 쓰러지실까봐 걱정돼요. 괜찮아. 그냥 좀 그럴 일이 있어서 그래. 난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맞춰보자. 우리 이 부분에서 잘해야 하는 거 알지? 걱정하는 팀원을 뒤로하고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결혼식 로비에서 신부의 친정 부모님을 보고 확신했어요. 축가 대기실에서 있을 때 그분들에게 돈봉투를 주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전 남편 와이프도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오히려 시어머니가 벌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시어머니를 맞닥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바로 알아보시곤 또다시 악담을 퍼부으시더라고요. 참 변하지 않았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가 여긴 웬일이냐? 또 그놈의 돈 안 되는 노래하러 다니는 거냐? 아유, 오늘 그 축가 한다는 게 너야? 기막혀. 어디서 뭐하고 사나 가끔은 궁금했는데 여전하구나. 품위 없이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면서 노래나 하고 다니는 꼬락서니. 덕분에 고맙다. 네가 나가 떨어져준 덕분에 아주 좋은 애 만났어. 우리 시연이 네 집과는 상대도 안 되는 집안이지. 말도 안 되는 시어머니의 막말을 듣고 있는데 웃기더라고요. 자기 며느리가 부모 대행까지 시킬 정도로 구린 게 많다는 걸 절대적으로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웃기던지. 그렇게 절 보고 모욕하는 전시모에게 전 한마디 던졌죠. 아주 웃기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저랑은 비교도 안 돼서 저기 친정 부모님이 하루에 결혼식 3탕을 뛰실까? 결혼식 3탕 뛰는 집안이라 좋겠네. 안 그래요? 아니, 며느리에 대해 잘 알아보고는 한 거예요? 아주 깐깐한 아줌마가 뭐에 홀리셨나?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세탕이라니? 무슨 뜻이냐고? 이게 어디 남의 행사장에서 초를 쳐? 그건 알아서 알아보셔야지. 떡밥 던져줬으면 회수는 그쪽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여튼 축하해요. 노래는 열성을 다해 부를게요. 돈값은 해야지, 안 그래요? 근데 부잣집에서 일당을 너무 적게 넣으셨더라. 여하튼 알아서 알아보는 걸로. 전 그 길로 축가 대기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식도 시작하기 전에 우당탕탕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신부 머리채를 잡고 있었죠. 이게 뭔 일인가 해서 보니 알고 보니 그 신부는 제 예상대로 부모 대행을 썼던 게 맞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신부 대기실로 향했고 부모님에 대해 캐물었다고 합니다. 황당한 신부는 그제야 울면서 대답을 했다고 해요. 바른대로 얘기 못해? 저 너네 엄마 아빠 진짜 엄마 아빠 맞아? 너 여기서 나 속일 생각하지 마라. 맞으면 그냥 맞는다고만 얘기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부모가 아니냐뇨. 저 너무 황당스러워서 지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맞으면 맞는다고만 얘기하면 된다니까. 뭘 그리 말이 많아, 어? 너네 부모 맞냐고. 확실하게 너네 부모야? 그게... 어머님, 결혼식 끝나고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지금은 식장이니까 좀 고정하세요. 네? 시어머니의 그 불같은 성격에 식장이고 나발이고 없었죠. 그리고 바로 신부의 머리채를 잡고 본인을 속였다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전 남편은 시어머니를 말리기 바빴지만 이미 화가 난 시어머니를 말릴 수 없었죠. 모든 하객들은 그 모습을 보고만 있었고 신부는 실토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신부는 남편이 룸사롱에서 만난 아가씨였어요. 남편은 그 불같은 어머님 성격을 알고 모든 걸 둘이 짜고 속였더라고요. 얼마나 적급이던지 남편도 자기 어머니 눈에 맞추기 위해 이제 별행동을 다 하더라고요. 전 그냥 오빠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오빠 말 좀 해봐, 어? 아, 머리채 좀 놔주세요. 얼른요, 아파요. 엄마, 이거 좀 놓고 얘기해요. 보는 눈이 많아요, 네? 엄마 그 성질에 웬만한 아가씨가 눈에 차시겠어요? 제 마음 좀 이해해 주세요. 뭐야? 그렇다고 급도 안 되는 애 들이밀어? 의사 집안이라며? 아, 그럼 이 사람들도 다 가짜 사돈이었단 말이야? 얼른 말하지 못해? 어머니 아들한테 물어보시라니까요. 당신이 좀 말해봐. 아니 오빠, 지금 내 꼴 안 보여? 아, 기막혀. 이거 놓고 말해요. 엄마, 진정해요. 지금 여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차차 말할게요. 네? 아, 그러니까 이거 좀 놓고 얘기해요, 제발. 전 이 상황을 보고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렇게 절 마음에 안 들어서 난리를 치더니 결국 얻은 게 룸사롱 아가씨를 며느리로 두다니 그 모습을 보고 박수를 치며 전 웃어 보였습니다. 저를 보니 남편도 어안이 벙벙해서 망연자실한 느낌이었고요. 웃기더라고요. 그렇게 당당했던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고 이런 망신이 또 있나 싶더라고요. 우습더라고요. 몰락이 이렇게 쉬었다니 말이에요. 아, 너무 좋네요, 그림이. 아니, 아줌마, 겨우 룸사롱 아가씨 며느리 얻으려고 절 그렇게 대한 거예요? 웃기네요.
그리고 당신도 참 수준 알만하다. 아니, 겨우 고른 여자가 이런 여자야? 아니, 참 잘 어울려. 자기 집안에. 딱이다, 아주. 어머님이랑 수준도 잘 맞는 것 같고 잘 어울려. 내가 축하가 좀 늦었지? 재혼 축하해. 잘 살길 바랄게. 이번엔 제발. 아주머니도 축하드려요. 제가 비아냥거리자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의 머리를 잡다가 주저앉아 울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또한 어쩔 줄 모르는 기세였죠. 그걸 보자 얼마나 웃음이 나던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 내쫓은 결과가 이런 거였다니 참 인과응보였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의 힘든 과거가 생각이 나면서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꼴을 다 보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아니, 현미야. 아니,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그리고 오랜만이다. 재호는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하도 재촉을 하시니까 그냥 아무나 붙잡은 거였어. 우리 이렇게 만났는데 나중에 좀 만나서 얘기 좀 할래? 너한테 못한 얘기도 있고. 나한테 할 얘기가 아직 남았니? 뭘? 난 없어. 그리고 너네 엄마나 잘 챙겨. 저렇게 주저앉아 울고 있는데 어쩌니? 결혼식은 파투 난 것 같고. 너한테 이런 걸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진짜 미안하다. 아니, 우리 어디 나가서 얘기 좀 하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남편은 아직까지 저한테 할 말이 남았다며 그 와중에 얘기 좀 하자고 했고, 시어머니는 이 모습을 보더니 저에게 갑자기 애원을 하더라고요. 나랑 얘기 좀 하자. 아니, 이 꼴 봤으니까 너도 알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시연이가 이런 애랑 결혼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니? 내가 한 과언은 있고 다시 한번 시연이랑 얘기 좀 잘 나눠봐. 이제 2판 4판인데 내가 뭘 더 바래? 이제 와서? 왜? 룸사롱 며느리 드릴 바엔 딴 따라 며느리가 나은가 보지? 됐어요, 아줌마. 일 없네. 그냥 본인 죄 속죄하며 살아. 남을 그렇게 짓밟더니 벌 받은 거라고 생각해. 당신이랑 어울리는 며느리인데 뭐가 싫으실까? 잘 살아봐요. 그럼 이만. 전 그 길로 밖을 향해 나갔어요. 시어머니의 비명소리와 남편은 저보고 얘기 좀 더 하자고 했지만 모든 걸 다 뿌리쳤죠. 얼마나 웃기던지. 그리고 정말 통쾌했습니다. 가장 큰 복수를 한 것 같았거든요. 욕심의 몰락이라고나 할까요? 전 남편 또한 참 어지간하더라고요. 하다하다 룸사롱 아가씨랑 결혼을 하려고 하다니. 그것도 본인의 엄마를 속이면서까지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었던 거죠. 전 이혼 후 참 잘 풀렸고 제 인생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점점 몰락해가고 있었더라고요. 얼마나 웃기던지 정말 제 인생의 통쾌한 한방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은 제 보컬 학원을 찾아왔어요. 이혼 후 단 한 번도 오지 않던 사람이 오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그 얼굴 다신 보고 싶지도 않았고 말이에요. 그때 얘기를 못한 것 같아서. 너 없어서 좀 허전했어. 그리고 현타도 많이 왔고 널 지키지 못했다는. 그래서 좀 그랬던 거야. 나 다 정리했어, 그 여자도. 그리고 엄마도 지금 많이 반성하고 계셔. 네가 어떤 앤지 우리가 얼마나 너에 대해 몰랐던 것 같더라고. 미안해. 이제라도 사과하고 싶고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서 왔어.
어떻게 안 될까? 우리 서로 많이 좋아했잖아. 착각하지 마. 너랑 끝낸 지 오래야. 너희 모자 밑바닥까지 보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미련도 없어. 그리고 내 새로운 삶 방해하지 말아줄래?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너희 모자 잘 살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 알겠어? 다신 찾아오지 마. 전 남편은 제 말에 망연자실해했고 더 이상 잡지 않았죠. 참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지금은 아예 모든 소식이 끊겼어요.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리고 지금 제 삶에 참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교수 임용을 앞두고 있어요. 오히려 이혼 후 모든 걸 개척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죠. 처음엔 이혼 후 모든 게 괴로웠고 결혼 생활 내내 실패했다는 생각에 제 자신이 미치도록 미웠지만 지금은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모든 거에 감사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후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럼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의 경험으로 오히려 더 나은 발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직접 경험해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글을 쓰다 보니 지금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제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정말 어이없는 일이 생겨서 너무 화가 나 이곳에 사연을 신청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부부로 함께 살아온 지 5년 정도 되었는데요. 결혼을 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았어요. 시댁 집에서 말이 하도 많이 나와 시작도 하기 전에 어려움이 많았었죠. 처음 시모와 마찰이 생겼던 건 시댁이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어요. 시모와 좋게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집 문제 때문에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었죠. 그리고 제가 듣던 거와 다른 말을 시모의 입에서 듣게 되면서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처음 얘기했던 거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었거든요. 남편이 저와 결혼을 생각할 당시 시모가 처음에는 집을 구할 때 부족한 자금을 어느 정도 맞춰주신다고 하셨는데 조금의 지원도 해줄 수 없다는 시모의 말에 저희 부부는 당황스러웠었어요. 남편은 무슨 이유 때문에 도와주실 수 없으신지 여쭤보았어요. 묵묵히 듣고 계셨던 시모는 예상 밖의 말을 꺼내셨죠. 네가 먼저 결혼하는데 집살 돈까지 지원을 해주면 너희 형은 앞으로 어떻게 하니? 나중에 형 결혼하게 되면 그때 돼서 빌려준 돈 다시 줄 거냐? 형은 결혼 안 한다면서요. 지금도 백수 생활만 하고 있잖아요. 저보다 나이가 3살이나 많은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직장도 못 잡았고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세상 떠나시고 남은 재산 엄마한테 전부 다 넘어가고 나서 형은 그 돈으로 놀고 먹기만 하는데 저는 왜 도와줄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좋은 자식인 거예요. 어떻게 매번 항상 형만 챙기시는 건데요. 처음에 약속하신 대로 저희도 일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너희 형은 우리 집안의 가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큰일이 생겨도 너희 형이 전부 다 신경 써줄 테고 나랑 한 가지 약속을 했었다. 나중에 결혼을 해도 엄마는 꼭 모시고 살겠다고. 너희 형이 그만큼 엄마를 사랑한다는 뜻이야. 그리고 너희 먼저 결혼식 올릴 수 있게 허락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무조건 우리 집안에 장남이 먼저 결혼을 해야 하는 게 절차인데 너한테 양보해줬으면 그걸로 만족해야지. 엄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
대출을 받던 그건 너희들 알아서 해라. 우리 큰아들 준비 다 끝나가니? 오늘 밖에 나가서 외식하기로 했잖아. 소고기집 괜찮은데 알아놨으니까 서둘러 나가자. 엄마, 저는 나갈 준비 끝났어요. 대화는 잘 마무리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나가볼까요? 나랑 엄마 이제 나갈 건데 여기 계속 있을 거냐? 대화 끝났다며. 그럼 이제 그만 나가봐. 형이 오늘 아침부터 굶어서 엄청 허기지니까 괜히 신경 거슬리게 하지 말고 후딱 나가봐라. 재수씨, 저한테 무슨 할 말 있으세요? 쳐다보는 게 상당히 불편해 보여서요. 아, 그리고 결혼 축하드려요. 원래 제가 먼저 결혼하고 그 다음에 동생이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양보했습니다. 시모와 아주버님의 말에 정말 어이가 없었죠. 결국 저희 부부는 시모에게 조금의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결혼식을 올린 뒤 대출을 받아 집을 알아보게 되었죠. 남편은 애초부터 시모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었다며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한동안 연락도 하지 않고 찾아뵌 적도 없었어요. 저도 기분이 안 좋았던 게 시모와 아주버님께서 도와주신 건 조금도 없으시면서 축의금 문제로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시모가 데려오신 지인과 아주버님이 데려오신 지인분들의 축의금이 많지 않냐며 축의금을 몽땅 챙겨가시는 바람에 결혼식장에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화를 내셔서 좋게 시작한 결혼식이 두 분 때문에 전부 망쳐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날 이후 전화를 일절 드리지 않았었어요. 시모와 아주버님 지인분들이 그렇게 많이 오신 것도 아니었는데 축의금 그거 얼마나 한다고 축의금 함을 뒤지면서까지 전부 털어가시고 신랑 측 식비 계산도 안 하시고 사라지셔서 신부 측 축의금 들어온 걸로 전부 다 충당해야만 했죠.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도 못했었어요. 부모님께서도 이런 경험을 처음 해보셨는지 많이 당황스러워 하셨죠. 보통은 신혼여행 다녀온 후 신랑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은 돌려주실 법한데 그런 거 일절 없이 입 싹 닦으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축의금으로 식장 비용 다 계산해 주시고 조금 남은 것까지 전부 다 저희 주셨거든요. 한 번뿐인 결혼식에서 저희 부부에게 안 좋은 기억을 남기셨는데 어떻게 먼저 연락을 하겠어요. 그래서 결혼식이 끝난 이후 단 한 번도 시모에게 안부 전화도 일절하지 않았었는데 시모는 연락도 없고 시댁에 찾아오지도 않는다며 화가 잔뜩 올라오신 상태로 저희 집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별로 열어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았는지 남편이 현관문을 열었고 시모와 아주버님이 들어오자마자 예상한 대로 화부터 내시면서 인연 끊으려고 작정했냐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셨죠. 저희 부부도 그동안 많이 참았던 만큼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지인들 돈을 가져가겠다는데 뭐가 잘못된 건데?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너희들이 전부 다 꿀꺽하려던 거 아니었어? 결혼식 치러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그건 나중에 결혼식이 끝나고 저에게 따로 말씀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저희 쪽 식비는 그래도 내셔야죠. 엄마랑 형 지인분들만 있었어요? 저희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고요. 엄마가 집안 망신 다 시킨 거 알아요? 제가 그때 얼굴을 들지도 못할 정도였다고요. 무슨 잘못을 하셨는지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차라리 인연 끊는 게 훨씬 속 편하겠어요. 너 지금 엄마한테 말 다 했어? 버릇없이 어디서 큰 소리야? 정말 인연 끊을 작정이었어? 엄마가 얼마나 걱정이 되셨으면
나랑 같이 좀 가자고 했겠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버님 결혼식 때 제가 지인분들 초대했는데 저를 보고 온 분들의 축의금이 있으니 몽땅 가져가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함을 뒤지고 있으면 보기 좋겠어요? 아주버님 결혼하실 때 제가 똑같이 해드릴까요? 이 사람이랑 제가 얼마나 서운하고 상처를 받았으면 연락 한 통 드리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아직까지 엄마랑 형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니까 더는 대화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시모와 아주버님은 제가 한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상처가 가시기도 전에 찾아오셔서 본전도 못 찾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셨죠. 시모와 아주버님이 상처를 받으실 만한 상황도 아닌데 되려 저희 집에 다녀가신 이후 단 한 번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셨고 전화도 일절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희 부부는 속 편히 잘 살아왔었고 그렇게 인연 끊고 살아간 지 5년의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저희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되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만큼 보상이 뒤따르는 것 같아 하루하루가 행복했었고 앞으로도 별일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혼 생활한 지 5년 차가 되었을 때 시모가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받을지 말지 한참 동안 고민을 하다가 받지 않았어요. 스트레스 받게 될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남편한테 시모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받지 않았다고 하자 쓸데없이 이상한 요구를 할지도 모른다며 웬만하면 연락을 받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저는 결혼 5년 차가 되면서 임신을 하게 되는 축복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최대한 마음 편히 생활하는 게 뱃속의 아이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모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남편에게 다시 시모의 전화가 왔어요. 심각하게 고민을 하던 남편은 끝내 받지 않았고 시모의 핸드폰 번호를 차단하려는데 문자 한 통이 도착해 저희 부부는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었죠. 그런데 걱정했던 거와 다르게 시모가 보낸 문자 내용은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게 됐으니 웬만하면 식장에 참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소식이 궁금하셔서 전화를 하셨던 게 아닌 아주버님 결혼식 때문에 연락을 하셨다는 거에 많은 실망을 하게 됐었어요. 5년 만에 처음 문자를 보내셨던 내용에는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는지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미안했다는 말을 하셨던 게 아니라 딱 용건만 말씀하신 것 때문에 남편은 시모에게 아무런 답도 해주지 않았어요. 결혼식 날짜까지 잡혔다는 건 저희를 빼고 상견례까지 이미 다 진행했다는 건데 결혼식에는 저희 부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아쉬워서 연락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지 않았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는 동안 저희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시모가 답답하셨는지 남편의 회사로 직접 찾아오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잠깐 회사에 들려달라는 말에 저 또한 무슨 말을 하시려는지 듣고 싶어 남편이 있는 곳으로 급하게 출발을 했어요. 그렇게 허겁지겁 도착을 하니 시모와 남편이 서로 얼굴을 마주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고 무언가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중이었는지 남편의 얼굴빛이 어두워 보여 서둘러 들어가려는 순간 누군가 저를 강하게 밀쳤고 그 충격으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임신한 몸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야 되는데 저를 밀어버린 여자는
넘어진 저에게 사과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제가 문 앞에서 얼쩡거렸다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 저를 째려보고 있던 여자가 말을 붙여왔어요.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생긴 거야? 우리 엄마가 여기 카페가 맞다고 했는데 왜 안 들어가고 있어? 아, 저기 계시네. 서둘러 들어가자. 오빠, 아니, 저 여자가 입구를 막고 서 있길래 내가 살짝 툭 쳤는데 넘어지는 거 있지? 내가 잘못한 거야? 들어가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빨리 움직여야지. 앞에서 막고 있길래 밀치고 들어가려 했는데 넘어지면서 나한테 임신했다고 갑자기 화를 내는 거 있지?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되는 거야? 오빠는 이해가 돼? 아니, 재수 씨가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우리 엄마가 분명 종수만 불렀다고 했었는데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그러게 왜 임신한 몸으로 나오셨어요? 뭐야? 그럼 오빠가 말했던 시동생 아내 되시는 분이야? 그럼 나한테는 동서인 건가? 잘 됐네. 나도 하고 싶은 말 많았었는데 이참에 한마디 해야 되겠어. 저를 밀쳤던 성격 고약한 여자는 충격적이게도 아주버님의 예비 신부였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넘어진 상태로 쳐다보고 있는데 저를 지나쳐 시모와 남편이 있는 곳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아주버님은 저를 보면서 난처한 얼굴로 일으켜 세워주려다가 개념 없는 여자가 빨리 오라는 말에 저를 보며 내밀었던 손을 걷어들인 뒤 저를 밀친 여자의 뒤를 따라 걸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숨을 돌린 뒤 남편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자 저를 발견한 남편이 달려와 부축해 주었고 옆에 같이 앉을 수 있었죠. 첫 만남부터 아주버님의 예비 신부인 여자와 좋지 않은 감정이 만들어진 상황 속에 대화가 이어졌어요. 너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여기까지 온 거야? 종수 너는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래도 형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는데 네가 형을 위해서 사회 정도는 봐줘야 하지 않겠어?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이번 기회에 서로 좋게 풀고 다시 예전처럼 웃으면서 지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제 마음 풀리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회를 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사회는 형 친구분들께 부탁드리지 왜 동생인 저보고 하라 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나간 일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생각 마세요. 저희는 아직까지 상처가 남아있는데 엄마랑 형은 왜 자꾸 인정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과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원하는 걸 얻으시려면 앞전의 일들부터 해결을 하셔야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아직까지 그때 상처받았던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당신 어디 안 좋아? 어디가 불편해 보이는데? 아까 저분이 뒤에서 나를 밀쳐서 넘어졌는데 그 충격으로 뱃속의 아이가 놀랐는지 계속 배가 뭉치네. 그리고 허리까지 삐끗한 것 같아 계속 시큰거려. 아니. 그게 사람 지나가는 길을 막고 있으니까 상식이 없는 사람 같아서 말로는 안 통할 것 같아 살짝 밀치고 들어가려 했던 건데 혼자서 넘어진 거예요. 저기요.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입구 앞에 사람이 서 있으면 잠시만요, 지나갈게요. 가 먼저 아닌가요? 어떤 상황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턱대고 뒤에서 밀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 사람 임신했다고요. 둘 다 잘못되면 그쪽이 책임질 거예요. 형은 저런 여자랑 지금 결혼하겠다는 거야?
내가 충고 하나 하겠는데 사람 함부로 잘못 들이면 집안 망하는 거 순식간이야. 내가 봤을 때 저 여자랑 결혼하면 형 인생도 말아먹을 거라고. 제발 정신 좀 차려. 너 지금 형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당장 사과하지 못해? 그래도 동생이라서 최대한 좋게 해결하려 했는데 이거 안 되겠네. 엄마, 나 결혼식 때 저놈이 참석하는 거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일어나는 게 좋겠어요. 오냐오냐 하니까 아주 형이 만만하지? 너희 형수가 잘못을 했어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너희들과 잘 지내려고 생각한 것부터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과거의 일들은 전부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해보려고 했는데 어쩜 너희들은 안 맞아도 이렇게까지 안 맞을 수가 있니? 종수 너는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확실하게 알았다. 5년 동안 등지고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두 번 다시 우리 연락하지 말고 살자. 이래서 내가 큰 아들만 믿고 사는 거야. 너는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 너희 결혼할 때 냉전 한 푼 지원해주지 않았지. 너희 큰형은 이번에 집 살 때 3억 지원해줬다. 원래 한 집에서 같이 살까 했었는데 그래도 신혼인데 둘이서 어느 정도 시간 좀 보내고 손주까지 낳아야 되니까 엄마가 가진 재산 전부 털어줬거든. 그리고 이건 너희들 몫이다. 지금 이게 뭐예요? 설마 저희한테 돈을 달라고 하시는 건 아니시죠? 34평 아파트가 6억이나 해요? 그런데 그 절반인 3억의 잔금을 저희 보고 납부하라고요? 내가 너한테 얘기했니? 내 아들과 대화 중이니까 좀 빠지거라. 종수 너 그동안 키워주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지 알아? 이 정도는 엄마가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5년 동안 돈 좀 꽤 모았을 거 아니야?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줄여서라도 너희 형 입주하는데 잔금 치러주도록 해라. 오늘 보자고 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너희들이 먼저 자리 잡았으니까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잖아. 장남이 살아야 집안이 다 살지. 입주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최대한 빨리 송금하거라. 시모는 아주버님 결혼식 비용이며 집까지 가지고 계셨던 재산을 탈탈 털어준 상태였어요. 아파트도 이름 있는 아파트라 가격 또한 상당했었죠.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능력도 없는 아주버님한테 6억짜리 아파트를 알아봐 준 거였어요.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알고 보니 아주버님과 결혼할 여자가 꼴에 욕심은 많아가지고 명품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었는지 시모집 근처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비싼 아파트로 결정을 했던 거였어요. 정말 한숨밖에 안 나왔던 게 경제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 다음에 상황에 맞게 평수를 늘려가야 되는 건데 눈은 높아서 무리하게 일을 진행해버린 거였고 막상 잔금을 넣었는데 3억이 모자라 그걸 채우기 위해 저희 남편을 불렀다는 게 기가 막혔었죠. 저희 부부는 더 이상 대화조차 섞을 필요가 없다 생각해 자리에서 일어났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시모가 앞을 가로막아 서더니 3억 잔금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절대 못 나간다고 화를 내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시모와 평생 인연을 끊어내려고 결정을 했는지 시모를 밀친 뒤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시모의 억지스러운 행동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저희는 그날 이후 2번 다시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았고 나중엔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아주버님은 저희 없이 결혼식을 진행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얼마 뒤 다시는 시댁 집안과 얼굴 안 보면서 살게 될 줄 알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일이 터지게 되면서 남편은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아주버님이 입주하게 될 아파트 잔금을 치르지 않자 아주버님이 대출을 받아 어찌어찌 3억을 채워 입주를 한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지 시모가 저희 부모님 집에 찾아오셨다는 연락을 받은 저희 부부는 급하게 친정으로 향했어요. 시모는 오열을 하시면서 도와달라고 애원하셨어요. 지금 여기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저희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시는 건데요? 당장 나가세요. 서로 안 보고 살면 편하잖아요. 그만 좀 하시라고요. 이번에는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왔다. 안 그럼 우리 큰아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내가 쓰러지는 걸 꼭 봐야만 되겠니? 사돈,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저희 큰아들놈이 글쎄 이번에 힘들게 입주하게 된 집을 저 몰래 처분하고 그 돈으로 새며느리와 제가 준 3억으로 큰 돈을 만져보겠다며 경마장에서 모든 돈을 탕진하고 말았어요. 큰아들은 경마 같은 거 전혀 할 줄 모르는데 알고 보니까 새며느리가 알려줬더라고요. 몇 번 같이 다니다 보니 재미를 느꼈는지 결국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큰아들이 대출도 많이 받아서 지금 신용불량자까지 태워버린 상태인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사람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잖아요. 엄마는 왜 제 말을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죠? 당장 나오세요. 장남이 살아야 집안이 산다고요. 그 집안 엄마 혼자 세워보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는 거예요? 당장 일어나세요. 엄마랑 형이 저지른 일이니까 알아서 하시라고요.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한 번만 도와달라고 싹싹 빌고 있는 시모의 멱살을 잡은 뒤 밖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시모를 차에 태웠습니다. 저도 남편 차에 올라탔고 저희가 향한 곳은 시댁이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주버님이 라면을 끓여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닥에 굴러다니는 소주병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소주를 들고 벌컥벌컥 마시자 시모는 뭐 하는 짓이냐고 술병을 뺏었어요. 그리고 아주버님과 결혼한 여자는 어디 갔냐며 집안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아주버님이 시모에게 서류 한 장을 던져 주었어요. 저희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확인해 보았고 그 안에 적힌 내용은 충격적이게도 이혼 서류였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혼을 한다니까 어이가 없었어요. 시모가 어떻게 된 거냐면서 손바닥으로 아주버님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려치자 술에 취해서는 힘겹게 말을 이어나가는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했어요. 그리고 시모는 주저앉아 오열을 하셨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새며느리가 집 밖으로 나가면 네가 붙잡아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앞으로 너 인생은 어떻게 할 건데? 새며느리가 정말 그렇게 얘기했니? 아유, 그렇다니까요. 더 이상 저랑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돈도 다 탕진했고 저와 함께 살면 앞으로 입에 풀칠도 못할 것 같다면서 이혼 서류를 내미는데 어떻게 붙잡아요?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빚만 잔뜩 있는 신용불량자에 일도 안 하는 백수니까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냥 가게 놔둔 거야? 너 혼자 모든 걸 결정한 게 아니잖아. 걔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거니까 당연히 새며느리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라고. 나는 절대로 너희들 이혼 받아줄 수 없으니까 당장 들어오라고 해라. 그리고 최대한 빨리 일자리 구해서 열심히 돈 벌어 빚 갚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야. 지금 제 나이가 몇인데 저 같은 놈을 어디서 받아준다고요. 그냥 엄마 옆에서 평생 같이 지내면 되는 거죠. 엄마는 저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사태 파악이 전혀 안 되시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잃어놓고도 웃음이 나와요? 술 먹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되나요? 왜 이렇게 사세요? 한 번뿐인 인생이 아깝지도 않으세요? 열심히 땀 흘려 돈 벌어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게 힘든 것도 아닌데 그게 싫어서 이렇게까지 여러 사람 고생시키는 거예요? 당신 흥분하지 마. 아이한테 안 좋아. 차에 가 있어. 금방 나갈게. 어차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돈이 많은 집안도 아니면서 허황된 꿈만 쫓아가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내가 그랬지. 그 여자는 아닌 것 같다고. 형이 가지고 놀기 딱 좋으니까 이용해 먹은 거잖아. 어느 누가 형 같은 사람을 좋아하겠어? 대충 가지고 놀고 단물까지 다 빨아먹은 다음 더 이상 나을 것도 없어 보이니까 이혼 통보한 거잖아.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한심할 수가 있는 거야? 형이 저지른 일이니까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내가 형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날은 3억 탕진한 거 다시 엄마한테 드리고 빚까지 전부 청산했을 때 형으로 인정할 거야. 그 전에는 조금도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 자신 없으면 지금이라도 그냥 세상 떠나면 돼. 이렇게 살 바엔 그냥 세상 떠나는 게 좋지 않겠어? 엄마도 제발 정신 차리세요. 장남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뭘 했는데요? 엄마 등에 붙어서 빨대만 꽂았지. 제대로 장남 역할을 해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형은 뼈도 못 추렸을 거라고요. 어떤 상태인지 전부 확인했고 모든 일들이 해결될 때까지는 절대로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저희한테까지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 알아들으셨어요?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세요. 시모는 술에 취해 허우적대는 아주버님을 부여잡고 오열을 하셨어요. 남편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는지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주버님 때문에 집안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는데 한 여자가 들어오면서 무너지고 있는 집안을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뒤 떠나버렸죠. 그 여자를 상대로 법적으로 소송을 걸면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남편은 조금도 도와주지 않으려 했어요. 시모와 아주버님이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의 행동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할 때까지 조금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이 하는 대로 묵묵히 지켜보기만 할 생각입니다. 시모는 아직까지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시모가 일하실 능력이 되지도 않는데 아주버님은 일당직 일도 알아볼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냥 놔두는 게 속 편할 것 같아요. 도와줘봤자 고마워하기보다 당연하게 생각할 것 같아 저희는 손을 털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시모와 아주버님이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모든 걸 정상으로 만들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본인들이 저지른 일이니 알아서 수습하겠죠. 여러분들께서도 저희가 일절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가족이니까 지금은 힘든 상황이니까 금전적으로 조금의 도움을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의견 또한 들어보고 싶어요. 끊어내려 해도 끈질기게 붙어 있으려 하는 시댁 집안 식구들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픈 상태입니다. 인연을 끊어낸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에 사는 50대 여성입니다. 찬바람으로 날씨가 오락가락 추워질 때는 언제더니 이제는 완연한 여름이 돼버렸네요. 5월 중순인데 한낮에도 30도가 기본인 날씨를 보니 여름이 왔다고 해도 될 만큼 무더워진 날씨에 깜짝 놀라는 요즘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더위에 지치시지 마시고 모두들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사연을 올리는 이유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서 용기를 내어 올리게 됐습니다. 어쩌다가 아들과 이런 관계가 됐는지 함께 행복하게 살아도 부족한 시간들인데 서로 표현하는 게 서툴다 보니 오해도 많이 쌓인 지난 날들이 떠오르면서 늦기 전에 마음을 터놓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렇게 사연을 올려봅니다. 못난 엄마 때문에 항상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네요. 저와 아들에 대한 사연을 늘어놓기 위해서는 15년 전 아이 아빠가 세상을 떠난 날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 아빠는 암투병을 했었고 3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하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저와 아들은 병간호로 인해 많이 지친 상태였습니다. 아들은 아픈 아버지를 보면서 의사의 꿈을 가졌고 보란듯이 의과대학에 합격해 저희 집의 자랑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아빠가 보고 가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까웠고 앞으로 자랑스러운 아들을 위해 제가 무엇을 해줘야 할지 기쁘기도 했지만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공부하기 위해 금전적으로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어서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으로 알바를 시작했고 오전에는 회사를 다니면서 6시 이후에는 파트타임으로 빵집에서 알바를 시작했어요. 얼마 되지 않은 돈이라며 아들은 굳이 알바까지 해야겠냐며 물었지만 그 돈이면 아들 용돈은 벌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겠더군요. 아들에게는 아는 지인이 급하게 부탁한 거라 잠시만 하겠다고 하면서 빵집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아이 아빠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 시댁과는 연락이 점점 소원해졌고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한 원망을 저에게 하셨어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남편의 제사에만 얼굴을 비추셨고 그때만 되면 한동안 앓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마음씨 착한 서방님 내외가 있어서 어머니의 모진 말도 이겨낼 수 있었죠. 남편의 제삿날이면 어김없이 서방님 내외와 집에 오신 어머님은 반찬부터 집 살림까지 빼놓지 않고 짚으시며 잔소리를 늘어놓으셨고 그날 역시 넘어가는 일 없이 면전에 타박을 주셔서 더 이상 어머님의 말에 참지 못해 화를 내며 대들고 말았습니다. 우리 의사들 채우기는 아직 집에 안 온 거야? 저번에 보니 얼굴이 반쪽이 됐던데 너 애한테 밥은 꼬박 챙겨주니? 우리 장손주가 이제는 대학생인데 아빠 없이 앞으로 살아갈 일들 생각하면 내가 차다가도 펄떡 눈이 떠져. 네가 우리 아들 살아있는 동안 집에 한 게 뭐냐? 매일 집에서 논 것밖에 더 있어. 허구한 날 아프다며 병원 가거나 동네 아줌마들이랑 수다 떨면서 시간 때우질 않나. 가장이라고 일 열심히 한 우리 아들은 이 세상에 없고 세상 떠나게 한 것 말고는 네가 우리한테 한 게 뭐 있냔 말이야. 어머니,
정말 해도 너무 하시네요. 제가 왜 재욱이 아빠를 위해 한 게 없어요? 3년 동안 매일 병수발 들었고, 암 발견하기 전에도 별탈 없이 저희 세 식구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지금도 재욱이 아빠만 없을 뿐이지 잘 지내오고 있고요. 어머님 자식 귀하듯 저도 제 자식 귀해서 어디 나가서 아빠 없이 잘한다는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열심히 일하면서 부족함 없이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요. 1년에 한 번 남편 제삿날 얼굴 보는데 꼭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 해요. 저 어머니 한 번씩 왔다 가시면 일주일을 두통에 몸살 날아요. 어머니 아들 잃고 매일 밤 힘들어 하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이해하겠는데 저도 20년 함께 산 남편을 잃었어요. 어머님만 힘들고 슬픈 게 아니고 저도 힘들다고요.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이제 각자 제사를 지내든지 이렇게는 더 이상 얼굴 붉히고 싶지 않네요. 어머니에게 그동안 쌓인 걸 모두 풀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날 남편의 제사는 그렇게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다음날 서방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오히려 서방님은 그동안 어머니 상처만 들어봤지 형수 상처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되려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도 어머니한테 서운한 게 있어서 참다 못해 터놓았다며 서방님께 면목 없다 했고 서방님은 어머니는 화가 풀렸으니 다음에 식사 자리 한번 마련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방님은 원단 사업을 크게 했고 남들이 말하길 돈을 긁어 모은다는 표현을 하며 서방님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만큼 여유 있는 삶을 사는 서방님은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도 암투병을 할 때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줬습니다. 요즘도 가끔 아들한테 용돈을 준다고 들었는데 항상 고마운 마음이 있었죠. 남편이 없는 하루하루를 외로움이 뭔지도 모를 만큼 아둥바둥 살다 보니 주변에는 어느새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혼자인 저에게 친구를 소개해준다는 지인들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너무나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 오면서 결국 지인을 통해 남자친구를 소개받고 말았어요. 저녁 식사만 하고 헤어지려 했지만 동갑이었고 서로 배우자와 사별한 공통점이 있어서 마음을 쉽게 터놓을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을 두며 천천히 서로에 대해 알아가면서 애인 사이로 발전했고 재혼이라는 말이 오가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재혼 의사를 밝혔지만 아들의 의사 공부에 행여 방해가 될까봐 계속 둘러대며 재혼에 대한 이야기를 회피하며 지내는 날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함께 저녁을 먹는 식당에서 아들과 딱 마주치는 일이 생겼는데 너무나 미안하고 창피해서 식당을 박차고 나간 아들을 붙잡아 세워 변명 같은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미 팔짱을 끼고 다른 남자와 있는 모습을 본 아들은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았어요. 길 한복판에서 아들의 울음 섞인 말소리가 커졌고 그런 아들을 말없이 눈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우가 아까 엄마랑 같이 있었던 분은 엄마 친구인데 일 끝나고 그냥 저녁 먹으러 온 거야. 너 집에 있을 거라더니 친구랑 밥 먹으러 나왔어? 엄마한테 전화하지 그럼. 같이 먹었을 텐데. 그 아저씨랑은 그냥 친구야. 오해하지 마. 엄마는 남자 사람 친구랑 팔짱을 껴? 난 여자 사람 친구랑 그러지 않거든. 엄마가 이렇게 개방적인 줄 이제야 알았네. 아빠 보기 부끄럽지 않아? 엄마가 나 혼자 키우면서 힘든 거 아는데 이런 모습은 보여주면 안 되잖아. 아빠가 아무리 이 세상에 없어도 함께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그래? 진짜 이 상황이 너무 화나는데
할머니한테 그렇게 큰 소리 치며 아빠 그립다고 보고 싶다고 한 적도 있으면서 그 말 다 거짓말이었네. 진짜 쪽팔려서 앞으로 할머니랑 작은 아빠 얼굴을 어떻게 봐? 엄마도 결국 별반 다르지 않아. 이 사실 할머니나 작은 아빠도 아셔?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아까 본 아저씨랑 엄마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 너한테도 그렇고 작은 집 식구들한테 면목 없는 거 아는데 엄마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엄마한테는 우리 아들이 제일인데 엄마도 사람이고 여자라서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너무 많아. 그런데 아저씨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엄마한테 힘이 돼주더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엄마도 그동안 아빠 없이 너무 힘들었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엄마를 용서할 수 없겠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 아빠한테 너무 미안한데 산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니? 엄마가 잘했다는 건 아닌데 조금만 아들이 이해해줄 수 없을까? 이해? 뭘 이해해달라는 거야? 엄마가 다른 남자랑 팔짱 끼며 다니는 걸 어떤 자식이 이해할 수 있어? 미안하지만 난 그럴 자신도 없고 그렇게 너그럽지도 못해서 엄마를 이해하고 싶지가 않아. 어떻게 이해해달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 미안하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 한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아빠가 없는 이유로 단 한 번도 엄마가 아빠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해보지 못해서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워서 힘드네. 이런 내가 이기적일 수도 있는데 나한테 어떻게 엄마를 이해해달란 말이 나와? 혹시 저 아저씨랑 살 거야? 알아. 네가 얼마나 놀랐을지. 엄마도 이렇게 놀랐는데 넌 오죽하겠니? 아들만 허락하면 엄마는 함께 살고 싶은데 아저씨가 아빠 역할을 할 수 없겠지만 네 앞길에 도움이 될 거야. 요즘 아저씨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잘 되고 있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엄마가 많이 위로를 받고 있어서 너도 좋게 생각해주면 좋겠지만 재욱이니가 원하지 않으면 엄마도 그럴 생각 없어. 엄마가 자꾸 이기적이게 되네. 정말 미안해, 아들. 이미 마음이 갔네. 내가 반대한들 저 아저씨 안 만날 것도 아니고 엄마 마음대로 해. 앞으로 서로 간섭하지 말고 살자. 아들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난 후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아들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했는지 이제 와서 후회하고 없던 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굴뚝 같았지만 그럴 수 없으니 마음이 아프네요. 아들은 그 후로 학교 근처에서 원룸을 잡아 살게 되면서 저에겐 아들이 없는 빈자리에 남자친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얻은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는 말처럼 남자친구와 매일 함께 하다 보니 점점 아들과는 멀어지고 말았고 아들 역시 저에게 마음의 문을 닫은 것 같았어요. 아들이 보고 싶은 마음에 학교를 찾아가 얼굴을 봤던 적도 있었지만 예전과 다르게 시큰둥했고 이미 상처를 받은 마음은 어떤 약을 바른다 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아들과 떨어져 사는 것에 익숙할 때쯤 저에게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계기로 한동안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됐네요. 아들과 떨어져 살 동안 남자친구는 좋은 사업이 있다며 투자를 같이 하자고 했고 그동안 모은 전 재산을 남자친구 사업에 투자하고 말았죠.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사기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난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라고 여겼는데 막상 그런 일이 저에게 순식간에 바람처럼 불어닥치니 주저앉는 건 한순간이었고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결국 모든 게 사기였으며 한순간에 아들도 재산도 사랑이라고 믿었던 사람도 다 잃고 말았죠.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제 자신이 싫고 어떻게 맨정신으로 버텨냈는지도 기억이 안 날 만큼 잊고 싶은 과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보는 건 억지로라도 찾아가 얼굴을 보는 거였지만 사기를 당하고 난 후 차마 볼 수 없었고 아들을 배신한 결과가 이런 것 같아 만나기가 무섭고 두려웠어요. 사기라는 것을 알고 몇 달을 홀로 집안에서 지냈는데 그걸 이상하게 여긴 아들이 집에 찾아온 적이 있었네요. 일도 나가지 않고 집안이 엉망인 걸 보고 사태가 심각함을 직감하면서 작은아빠에게 도움을 청한 것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방님이 만나자는 연락이 왔고 약속 장소인 카페로 나가게 됐어요. 서방님은 대충 아들에게 상황을 전해 들은 건지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줬는데 전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형수님,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동안 연락이 없으셔서 잘 살고 계신 줄 알았는데 최근에 재욱이한테 연락이 와서 알게 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겪으시고 연락 한번 안 하실 수 있어요? 형님에 대한 의리도 있고 20년을 가족처럼 지냈는데 당연히 저한테도 알려주셨어야죠. 몸은 괜찮으세요? 경찰에 신고는 했고요. 재욱이가 뭐래요? 서방님한테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지금도 꿈 같아요. 재욱이는 시간이 용서해 줄 겁니다. 아직 어리잖아요. 어른들을 이해할 나이가 아니라 지금은 반항할 수 있어요. 형수님은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빨리 일어나실 생각부터 하세요. 제가 형수를 형 다음으로 잘 알면 알았지. 형수 그렇게 못된 사람 아니에요. 그동안 혼자서 힘드셨을 거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다 아프네요. 사람은 살다 보면 실수 한 번쯤 하며 살잖아요. 다들 아무렇지 않게 살면서도 남 모르게 실수나 비밀 하나씩 가지며 살아요. 그러니 너무 미안해 하시지 마시고 기운 내세요. 그나저나 그 사기꾼은 경찰에 신고할게요. 제가 아는 형님이 있으니까 알아봐 달라고 하면 행방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크게 사기치는 놈들은 분명 꼬리가 길어서 금방 붙잡힐 겁니다. 형수한테만 사기쳤을 것 같지도 않고 저만 믿고 마음 놓으세요. 그나저나 제가 형수를 보자고 한 건 재욱이 때문이에요. 재욱이가 지금 학교 근처에서 혼자 원룸 산다고 들었는데 형수님만 괜찮으면 우리 주희가이를 부탁하면 어떨까 싶어요. 주희가 나이만 차고 이번에 삼수예요. 아무리 제가 돈이 많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와도 자식 학업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주희도 욕심이 많은지 꼭 명문대만 고집하고 난감해요. 저랑 와이프는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만이라도 나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한 번만 딱 마음 잡고 공부 좀 시켜보려고요. 재욱이가 저희 집에 살면서 주희 가이를 봐주면 어떨까 싶어요. 생각해보니 학교도 가깝고 혼자 원룸에서 사느니 저희 집에서 살면 형수 마음도 놓일 테고 어때요? 요즘 입주가이도 많이 해서 솔직히 남을 집에 들이는 것보다 믿을만하고 똑똑한 재욱이가 저희 입장에서는 낫죠. 재욱이만 좋다면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죠. 제가 재욱이한테 무슨 면목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겠어요. 혼자서 공부하며 지내는 재욱이가 항상 마음에 쓰였는데 서방님 댁에서 지내게 된다면 너무 다행이네요. 그럼 잘 됐네요. 재욱이는 형수가 좋다고 하면 할 테니까
당장 원룸에서 나와서 저희 집으로 오라고 해야겠어요. 그렇게 아들은 시조카의 공부를 봐주기 위해 서방님 댁에 입주가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끔 전화통화를 하며 안부를 물으며 지냈고 부쩍 몸이 안 좋아져서 물리치료를 정기적으로 다니며 일을 다시 시작했네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니 마음의 안정을 많이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용서해 줄 거라는 서방님의 말처럼 재욱이는 예전보다는 한결 저에게 마음의 문을 연 듯 보였고 전에는 제 전화가 오면 일부러 받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가끔 안부 문자나 전화를 하는 시간들이 길어졌어요. 다시는 잘못된 행동으로 아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실수 또한 하지 않기 위해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살았네요.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먼저 전화하는 일이 없었던 터라 살짝 겁이 나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시간을 내서 자신이 있는 서울로 한번 오라며 퉁명스럽게 말을 건넸고 제 안부를 물으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이 아프고 미안해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언제 시간 내서 서울 한번 와요. 작은 아빠랑 작은 엄마한테도 말해 둘 테니까 하루 정도 자야 될 거예요. 무슨 일인데? 내가 가서 자도 되나 모르겠다. 별일 아니면 그냥 얼굴만 보고 내려와도 돼. 오래 걸리니? 건강검진 때문에 그래요. 아직 그런 거 한 번도 안 받아봤죠? 엄마 저번에 겪은 사건 이후로 계속 몸 안 좋아져서 걱정했는데 작은 아빠가 최근에 검사 받았다고 엄마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전화한 거예요. 고마워 아들. 엄마 엄청 밉지? 이렇게 된 게 아들한테 못되게 굴어서 벌 받는 것 같다. 정말 미안해. 엄마, 뭔가 오해한 것 같은데 나 엄마 용서 안 했어요. 지금은 작은 아빠 도움 없이는 학교 졸업도 힘들 것 같고 당장 사는 것도 힘드니까 죽은 듯이 작은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엄마는 내가 입주가해 하는 게 정말 좋아서 하고 있는 것 같아? 여기서 내가 얼마나 눈치 보며 사는지 알기나 해? 내 공부하는 시간도 힘든데 주희 공부까지 맡아서 해줘야 해. 주희가 이번에 대학 못 붙으면 내가 무슨 얼굴로 작은 아빠를 볼 수 있겠어. 그동안 우리한테 해주신 게 얼만데 어떻게 해서든 주희 학교 붙게 만들어야 하잖아. 내 공부 포기하면서까지 주희한테 매달리고 있다고. 이 모든 게 엄마 때문인 거 알아?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해서 이렇게 상황을 안 좋게 만드냔 말이야. 엄마는 전혀 그런 줄 몰랐어. 네가 좋아서 주희 가해 맞는다고 한 줄 알았지. 그리고 혼자 사는 것보다 친척집에서 사는 게 마음에 놓일 것 같아서 허락한 거야. 많이 힘들면 그 집에서 나와.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 원룸 보증금 마련해 볼게. 이제 와서? 무슨 수로 보증금을 만들어? 엄마 버는 거 엄마 생활하는데 쓰는 것도 벅차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엄마라면 당연히 아들이 친척집에서 사는 게 눈치 보일 거란 생각 안 해봤어? 다시 대입 치르는 기분이라고. 주희 이번에 떨어지면 모든 원망이 나한테로 올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냐고. 내가 얼마나 부담을 가지며 매일 살얼음판을 걸으며 지내는 줄 엄마는 모를 거야. 원룸에서 혼자 살 때는 그나마 자유라도 있었지. 학교 아니면 집인데 집 와서 다시 공부시키고 주말도 제대로 쉬지도 못해. 주희 공부시켜야 돼서 거의 내 스케줄이 없다고.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내린 결정이었는데 아들은 알게 모르게 작은 아빠한테 빚을 졌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그 빚을
갚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더군요. 시조카인 주희가 대학을 못 가게 되면 그 원망이 아들한테 올 거라는 건 생각지도 못했어요. 물론 서방님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도움을 많이 받은 입장에서 뭐라도 보답을 드리고 싶은데 그 방법이 시조카 대학을 붙게 하는 것일 테고 아들이 느꼈을 부담감이 상당했을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당장 그 집에서 나와도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결국 전 아들을 위한답시고 제 짐을 덜기 위해 입주가해를 시킨 게 돼버린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 아들에게 또 한 번 미안해졌고 하루빨리 돈을 벌어 아들을 서방님 댁에서 나오게 해야 했기 때문에 며칠 후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서방님 댁에 들려서 하루 정도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아들은 제 얼굴이 보기 싫었는지 그날 친구 집에서 잔다며 들어오지 않았고 아들 방에서 잠을 청했네요. 서방님 식구들은 너무나 완벽하게 잘 해주었는데 오히려 부담이 갈 정도로 배려해줘서 불편할 정도였어요. 이런 기분으로 매일 있을 아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미안했어요. 저녁을 먹고 아들 방에서 쉬려고 했는데 시조카의 노크 소리가 들려왔고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해서 방으로 들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조카는 그동안 아들이 어떻게 지냈으며 여자친구가 있는 이야기부터 사소한 것까지 다 이야기해 주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즐겁게 지나갔고 시조카 입에서 그동안 몰랐던 아들에 대해서 듣게 되자 새삼 놀라우면서 엄마로서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이었죠. 정말 많이 컸다. 재욱이랑 어렸을 때 매일같이 놀면서 자랐는데 언제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된 거야? 요즘 공부하기 힘들지? 재욱이가 잘 가르쳐주는지 모르겠다. 이번에 꼭 대학 붙어서 주희도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재욱 오빠 엄청 자상해요. 주말에는 오빠네 학교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데 오빠 인기 엄청 많은 거 큰엄마는 모르시죠? 공부하고 있으면 꼭 한 번씩 음료수 갖다 주거나 후배들이 와서 커피 마시자고 꼬셔요. 그래서 제가 옆에 딱 달라붙어서 오빠 뭐 하냐면서 일부러 여자친구인 척 해주고 있어요. 솔직히 친척이라서 아쉽지. 오빠 같은 사람만 옆에 있으면 공부 안 하고 그냥 시집 가고 싶어요. 그런데 오빠 같은 사람이 옆에 없어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제 주변만 봐도 재욱 오빠 소개시켜달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재욱이가 그렇게 인기도 많고 공부도 잘 가르쳐주나 보구나. 그런데 큰엄마가 짐인 것 같아 미안해지네. 왜 큰엄마가 짐이에요? 재욱 오빠 공부시켜서 대학 붙고 우사까지 만들어 놓은 거 다 큰엄마가 한 거예요. 오빠가 또 쌀쌀맞게 대해서 그러시죠? 그거 괜히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은 몰래 오빠가 큰엄마랑 전화한 거 엿들은 적이 있는데 전화 끊고 엄청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끔 오빠 핸드폰 보면 큰엄마한테 문자 쓰다가 못 보내고 임시 저장된 문자들 얼마나 많은데요. 오빠가 표현하는 게 서툴러서 그렇지 분명 큰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제가 보장해요. 시조카의 용기 나는 말 덕분에 그날 밤 아들 방에서 푹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들이 다니는 대학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교수님까지 얼굴을 보러 오셔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잘난 아들이 제 아들인 게 너무나 뿌듯하면서 문득 이 모습을 남편과 함께 했더라면 얼마나 기뻤을지 씻을 수 없는 실수로 남편의 산소에도 못 간 지가 오래된 게 생각이 나서
건강검진을 마치고 난 후 남편 산소에 들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네요. 그렇게 검진이 끝나고 집으로 내려가는데 아들이 병원 로비에서 절 기다리고 있었고 핸드폰으로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문자는 시조카의 문자였고 문자 내용은 재욱 오빠랑 간신히 설득해서 큰엄마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리라고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마지막에는 아들과 데이트 잘하시라는 내용도 함께였네요. 문자를 다 읽자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시조카에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바쁜데 주희가 자꾸 나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예요. 지하철 탈 줄도 모르시잖아요. 재우가, 우리 밥 먹고 가면 안 될까? 엄마가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 여기는 네가 잘 알 테니까 같이 밥 먹자. 아들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밥집으로 향했고 안 좋은 사건이 있고 나서 2년 동안 함께 마주하며 밥을 먹은 적이 없었는데 그날 드디어 아들과 마주보며 밥을 먹게 됐네요. 오랜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곧 다가올 아들 생일에 받고 싶은 게 없냐고 물었지만 아들은 그런 거 필요 없다며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쌀쌀맞게 답해도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좋은지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는 것 같았네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아들의 배웅을 받아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들의 생일이 얼마 남지 않은 날 기억에 남는 선물을 하고 싶었는데 그 마음을 아들도 알았는지 한밤중에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날 바로 서방님 댁으로 향했고 문자 내용은 생일날 작은 아빠네 식구들이 여행을 간다니까 엄마가 와서 미역국을 끓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서방님네 현관번호가 적혀 있어서 아들이 드디어 화해를 하자는 뜻인가 싶어 서방님네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역시나 집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서둘러 장을 봐와서 생일상을 차렸죠. 오랜만에 아들을 위해 밥을 하는 거라 괜히 긴장되며 음식이 맛이 있을지 간을 너무 많이 봐서 배가 부를 정도였습니다. 저녁이 돼서 현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려서 아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해 주희방에 숨었어요. 아들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들어왔는데 존댓말을 하는 통화 소리에 저도 모르게 집중하면서 아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고 통화 내용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아들의 목소리를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말씀하세요. 기다릴 만큼 저도 기다렸어요. 선배들도 제 앞에서 자꾸 피하기만 하고 제 눈치만 보던데 분명 교수님 뭔가 숨기고 계시죠? 어차피 제가 알아야 할 이야기면 빨리 아는 게 낫다고 봐요. 저 마음의 준비했으니까 말씀하세요. 정말이에요? 교수님, 혹시 잘못 아신 거 아니세요? 저희 엄마가 얼마나 건강하신데요. 분명 결과에 문제가 있는 걸 거예요. 아니면 그날 검사 기계 오류인 게 아닐까요? 알죠. 그럴 수가 없다는 거. 그런데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우리 엄마가 암일 수 있어요? 교수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왜 의사가 된 건지. 저희 아버지도 암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엄마마저 암일 수가 있냔 말이에요. 정말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 가지 검사를 다시 받아봐야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암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끊겠습니다. 재우가 내가 암이래? 어째서 그런 결과가 나왔지? 엄마 아직 멀쩡한데 아픈 데도 없고 엄마가 암이래? 엄마가 어떻게 여기 있어? 언제 온 거야? 아직 정확히 몰라. 100% 암이라고 할 수 없고 다시 검사해봐야 해.
무릎 정도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 아들이고 노산데 어떻게 잘 될 거야. 엄마, 괜찮아? 아들이 제 손을 잡기 위해 다가왔지만 그 손을 뿌리친 채 맨발로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고 남편 투병 생활을 지켜봐서 그게 얼마나 힘들고 가족들을 지치게 만드는지 알기 때문에 더 아들과 같은 집에 있을 수 없었어요. 이제 아들한테 더 이상 짐 되지 않기로 마음 먹었는데 이렇게 짐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뛰쳐나와도 갈 곳이 없었고 맨발인 터라 발은 이미 상처로 가득했네요. 아들이 저를 붙잡으러 나오면서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아들이 제 손을 꼭 붙잡고 가는데 그 손이 얼마나 크고 따뜻한지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네요.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앞으로도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봐 너무나 두려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이른 생일상을 차려주자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자궁경부암 2기라는 진단을 받으면서 현재 암투병을 한 지 4년이 지나 버렸네요. 여전히 잦은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어엿한 의사가 되었고 암 전문 병원에서 저를 비롯한 암 환자들을 위해 진료를 보며 연구에 매진하고 있죠. 그리고 저에게 아들 번호로 미역국을 먹고 싶다며 문자를 보낸 건 시조카였답니다. 조카는 저와 아들이 하루빨리 화해하기를 바래서 문자를 보냈다며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 덕에 제가 일찍 병을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되면서 아들도 저에게 병을 밝히기 위해 고민해야 하는 시간을 줄여줘서 오히려 주희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네요. 주희는 원하는 대학까지는 아니지만 서울에 있는 알만한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서방님의 사업은 여전히 잘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서방님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길 간절히 바라며 저희 가족에게는 서방님네 식구들이 남편의 빈자리를 대신해줘서 너무나 감사한 존재예요. 처음에는 아들에게 짐이 될까봐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나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지만 제가 없으면 평생 혼자가 될 아들을 생각하니 어떻게 해서든 힘닿는 데까지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더 이상 나쁜 쪽으로 암은 퍼지지 않아서 계속 항암 치료와 식단 조절과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비록 과거에 지울 수 없는 실수로 아들에게 상처를 줬지만 이젠 더 이상 아들에게 상처 주는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적어봅니다. 아들에게 꼭 오래오래 살아서 아들이 장가가는 것도 보고 손주도 보면서 살겠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하고 싶네요. 항상 엄마 건강과 기분만 살피는 아들아, 이제 네 건강도 돌보고 연애도 하고 네 나이에 맞게 즐기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구나. 엄마 걱정은 조금만 해도 될 것 같아. 네가 건강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으면서 살아야 엄마도 그 모습 보기 위해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니? 부족하고 못난 엄마지만 앞으로 엄마가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될게.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